유럽이 반도체 산업 등 ICT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진입하자 유럽의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반도체 등 ICT 분야의 하드웨어 공급망 불안입니다. 미국,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었고 이런 후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해자만 되던 해가 지는 국가라는 말이 이렇게 가셔야되고 있죠. 글로벌 시대는 비용 발생 요소를 극적으로 줄여온 기업들이 부품 등 원활한 공급을 해왔습니다. 수요가 있던 곳에 공급이 바로 충족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 반도체, 배터리 등 하드웨어가 절대적 부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과 동시 유럽의 제조업 현장은 반도체 쇼티지, 배터리 공급 문제가 발생하자 이 공급 불안 아젠다 앞에 무력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예전처럼 잘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외치기 시작한 게 바로 반도체 및 배터리 내재화 전략입니다. 유럽의 반도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조금만 독일어권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봐도 금방 나오는데요. 조금 지난감이 있지만 유럽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3년 4월 19일 더 많은 반도체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방송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요. 유럽은 아시아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30억 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준비했다. 이 반도체들은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에 탑재될 것으로 이미 오랜 기간 반도체는 병목 현상으로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BMW는 2021년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었으며 자동차 산업협회 VDA에 따르면 2026년까지 반도체 공급 불안으로 전 세계 20%가량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로 요약됩니다. 즉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유럽의 제조업 근간을 흔들고 있고 그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주장인데요. 매체는 2022년 반도체 세계 매출은 5,730억 US달러였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아시아 및 북미에서 발생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보다 2배 늘려 20%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계획된 전략에 따른 투자가 현재도 유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이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도체 공급 불안에 대해 내재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이 지금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할 때는 반도체 안보라는 측면에서 당위성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니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4년 1월 22일 이렇게 한국은 반도체 분야 거대 권력을 가지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향후 20년 반도체 분야에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하며 주목할 점은 독일과는 다르게 조 단위의 보조금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반도체 전략 클래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은 메모리 사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하며 전 세계에서도 독특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른 반도체 분야에까지 탑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한국의 반도체 전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가들은 법적 효력을 연장, 반도체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려 한다. 한국은 2040년까지 총 4,3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보도합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의 강화된 금융 지원 등 향후 3년간 대출 및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에너지 공급 확충 등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한국에만 있는 반도체 전략의 독창성에 주목을 합니다. 신문은 특이한 점은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을 위한 직접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이다 강조하며 놀랍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길래 한데스블라트가 이 지점을 두고 놀랍다 주목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 정부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22조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와 함께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환경 지속 개선 등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직접적인 보조금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독일 및 유럽은 반도체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작센 아날트주로 인텔을 끌고 오기 위해 1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약속했으며 대만 업체 TSMC는 50억
수십억 유로를 받았다. 미국과 일본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분배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100억 유로면 하나로 대략 14조 정도가 됩니다. 모든 나라가 돈을 뿌리며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데 지금 한국만 나홀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클래스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신문은 여기서 뛰어난 한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을 거론하며 왜 보조금이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매체는 한국은 이런 직접 보조금이 필요 없다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데스블라트는 이는 한국의 빅2 반도체 업체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은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메모리 칩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메모리 사업 세계 2위이며 삼성과 경쟁하는 기업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지금 한국은 TSMC를 공략하고 있다. TSMC가 지배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대만의 강력한 경제 국가가 될 수도 있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전략적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한국에 21개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의 기지가 클수록 생산의 효율성은 클 수밖에 없다. 신설되는 공장의 운영은 생산 비용이 싸질 것, 이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는데 국가의 보조금이 필요가 없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비용 발생이 훨씬 적은 효율적인 구조와 환경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그렇지 못하다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독일이다. 독일은 반도체 산업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막데부르크에 완전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총 투자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억 유로를 국가가 떠안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그러나 TSMC는 드레스덴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게 되며 이는 다른 반도체 생산지 중심에서 멀지 않지만 그리 크지 않는 규모라고 보도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한델스블라트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 강화를 하는 한국의 전략입니다. 신문은 닥스에 상장된 독일 최대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의 전략은 생산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그들은 드레스덴에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고 기존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은 독일보다 몇 배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16개의 공장을 더 짓게 될 것이다며 향후 투자될 규모 자체도 이미 유럽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데스블라트는 계속해서 이 중 세 곳은 R&D를 위한 공장이 될 것이라 밝히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다 더 빠른 메모리 반도체가 이번 전략의 중점에 놓여 있다. 이 반도체들은 AI 응용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메모리 칩을 필요로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계획도 독일보다 훨씬 크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준비하는 한국과 내용적으로도 이미 격차가 크다는 것으로 투자 자체부터 이렇게 클래스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직접 생산하지 않는 팹리스 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삼성의 생산을 위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서울 남쪽에 있는 경기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유럽과의 반도체 전략의 차이가 있음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직접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투자를 지휘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데스블라트는 반도체 생산은 바로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값싼 전력 가격과 안정적 전력 공급은 수십 년 동안 밤낮 가동될 반도체 생산 기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값비싸고 안정적이지 않은 독일의 전력 가격은 경쟁에 있어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향후 5년간의 지원금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앞으로 있을 15년, 20년간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신문은 한국은 이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과 규모 그리고 환경 설계까지 이미 수준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신문은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기지의 용수 공급 인프라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 물 공급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 밝히며 한국은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루 110만 톤의 용수 공급을 커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2030년 지금보다 반도체 설비 공정에 3배가 많은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물 사용량이 2020년 기준 하루 107만 톤에서 2030년 이후에는 32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3배로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자원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런 후방 지원을 한국 정부가 지금 직접 나서서 한다는 주장을 한델스블라트는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은 유럽과 독일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보조금만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현존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예전부터 치킨 게임에 익숙했고 경쟁자들을 죽여가며 생존하는 뛰어난 가격 전략으로 승부해 왔었는데요. 이런 생존 게임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전략의 장점을 지금도 10분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독일 반도체 업계가 지금 이 대단한 한국의 반도체 전략을 실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유럽의 반도체 내재화 전략, 한국과 같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